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마지막 최종 관문 챕터 3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다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챕터 3까지 오시는 길이 정말 쉽지만은 않았겠지만 챕터 2를 거치면서 쌓인 우리의 내공은 이미 챕터 3를 가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챕터 3만을 넘기면 우리에게는 진짜 사입 내 제품의 길이 열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사업의 성공은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챕터 3도 총 3편으로 나눠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먼저 내 제품의 가치를 매겨라. 두 번째, 왜 100점짜리 상세 페이지에 집착을 하지? 마지막 세 번째, 제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챕터 3도 총 3가지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내 제품의 가치를 매겨라 인데요. 챕터 3 중 가장 중요한 노하우를 담았으니 놓치지 말고 꼭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실전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반자동으로 바꾼 상품이 어제 쿠팡에서 주문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제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 영상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품은 남자 벨트입니다. 메인 키워드는 남자 정장 벨트이고 서브 키워드는 가죽 협대, 가죽 벨트, 남성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전 실전 영상을 보시면 키워드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대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반자동으로 바꾼 상품이 또 팔렸기 때문에 지금은 네이버에도 제가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제품의 플레임이 노출이 되면 제 네이버 스토어가 노출이 될 우려가 있고, 이 스토어는 새로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노출이 되면 저한테는 훨씬 더 좋지만 구경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서 제 스토어가 버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걸어가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선 제가 올린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 상품의 가격은 32,700원이었고 배송비는 3,000원이 붙어 있습니다. 우선 제 상품은 남자 정장 벨트가 메인 키워드이고 가격은 32,700원, 택배 배송비는 플러스 3,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바로 네이버로 넘어가서 남자 정장 벨트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쇼핑으로 들어가서 모든 거는 다 1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수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데 1페이지로 가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할 건 리뷰 수, 구매 건수입니다. 저의 경쟁이 되는 상대의 가격과 그 다음에 구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제품의 평가를 한 리뷰는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 신규로 들어가도 1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상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31,000원. 제 제품은 현재 32,700원이죠. 제 제품은 32,700원에 남자 정장 벨트가 메인 키워드고 가죽 협대, 가죽 벨트, 남성 허리띠, 이런 서브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32,700원. 그리고 가격은 32,700원이었습니다.
그럼 상품을 살펴보자면 먼저 광고가 붙은 상품인데 메이커 같죠? 몽블랑 이런 거는 메이커니까 제가 메이커를 취급하지를 않아서 메이커들은 일단은 빼놓고 보겠습니다. 소가죽 남자 정장 벨트 자동 버클. 네, 13,600원이네요. 저렴하죠? 리뷰 수가 17,000개입니다. 이러면 판매 건수는 훨씬 많다는 거죠. 많이 팔린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니까. 네, 6,900원. 쭉 내려서 분위기를 한번 보자면 대부분 제품이 만원대인 거를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리뷰 수는 기본이 1000개가 거의 넘어갑니다. 500개 이상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3만원짜리도 있네요. 광고가 붙은 거기는 하지만 구매 건수가 한 200건에 리뷰 수가 100건. 이거는 광고로 지금 엄청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가다 보면 50대 아빠 벨트. 리뷰 수가 34개에 92개입니다. 그런데도 1페이지에 있죠. 49,000원. 근데 이게 페라가모의 진짜인지는 저도 잘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진짜였다면 아마 여기에 이름을 썼겠죠.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우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만원 미만대다. 2만원 미만대여야지 1페이지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 가격대로는 2만원 미만, 만원 후반대에서 2만원 초반. 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리뷰 수는, 판매 건수는 무조건 500건 이상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남자 정장 벨트입니다. 메인 키워드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곳은 여기에요. 지금 이렇게 만원 후반, 2만원 초반인데 이게 되겠어? 내 상품은 지금 32,700원인데 이거는 여기에 비벼볼 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매 건수가 500건을 어떻게 채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가야 할 곳은 이곳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분들은 최소한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먹고 사십니다. 리뷰 수가 3,000개라는 거는 판매 건수가 훨씬 많겠죠? 지금 메인 키워드로는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남자 정장 벨트라는 메인 키워드로 만원 후반에서 2만원대 초반, 판매 건수가 500건 이상, 리뷰 수가 최소한 100건 이상은 돼야겠죠? 지금 당장 메인 키워드를 노리지 않아도 됩니다. 서브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찾은 서브 키워드가 가죽 혁대, 가죽 벨트, 남성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우선 남자 정장 벨트로 검색을 한 후에 쇼핑 연관 키워드, 쇼핑 연관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남성 허리띠, 남자 벨트, 남자 가죽 벨트, 정장 벨트, 명품 벨트. 저는 서브 키워드로 남성 허리띠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남성 허리띠를 검색을 하니까 보시면 구매 건수가 100건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리뷰도 28개죠. 여기도 리뷰 수가 39개. 구매 건수가 이 정도밖에 안 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구매 건수가 4건도 있죠. 4건인데도 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남성 허리띠 가능성이 있죠. 가격은 만원대에서 3만원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판매 건수는 100건 미만이었습니다. 아까 심지어 4건도 있었습니다. 뭐 리뷰 수는 더 적어도 되겠죠? 뭐 50개 이하로 하겠습니다. 저는 가죽 벨트인데 뭐 가죽 있고 허리띠 있으면은 뭐 괜찮죠. 네, 33,000원. 구매 건수가 한 300건 정도, 3,400건 정도에 33,000원이 있습니다. 뭐 구매 건수가 4건인데도 여기 아직 잘 올라가 있죠. 19,800원. 판매 건수는 약 300에서 400건 정도. 100건 이하도 있었으니까 뭐 평균적으로 한 200건으로 잡겠습니다. 200건. 리뷰 수도 뭐 50건이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성 허리띠나 가죽 허리띠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 허리띠를 먹으면 가죽 허리띠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충 정해졌어요. 연관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서브 키워드를 잘 활용을 하면 이 서브 키워드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걸 노리고 이걸 노려서 여기서 상위 노출 1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남자 정장 벨트로 가는 수순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서 이게 정말 잘 팔린다면 1페이지에 들어가서 팔리기 시작을 했다면 우리도 마케팅과 광고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남자 정장 벨트를 노려야 됩니다.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여기도 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쳐서 가는 방법도 있으니 우리는 직진, 고다, 스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대를 알아봤으니까 2만원 이하로 내려가면은 저도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만원대는 한번 지키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제가 지금 상품이 팔린 그 페이지인데요. 8.12달러죠. 약 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1688이랑 타오바오도 찾아봤는데 타오바오는 오히려 너무 비싸고 잘 없어서 1688에 보면 2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한 만원 정도입니다. 만원. 제품 원가가 만원에 배송비가 약 7,000원 정도를 포함을 시키면 그냥 아주 러프하게 2만원 잡겠습니다. 2만원. 배송비랑 세금을 다 포함한 금액이 2만원이라고, 물론 2만원보다 낮지만 2만원이라고 잡고 했을 때 뭐 제 마진을 만원 정도로 쳐서 한 3만원 정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이 제품을 팔고 있는 원가 가격이 32,700원. 많이 양보해서 28,000원. 28,000원. 자, 내가 8,000원 정도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2,000원에서 하면 4,700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 최소 마진을 정해보는 겁니다. 미리. 사실 28,000원보다는 더 남겠죠. 원가가 사실 2만원이 안 되니까 저는 8,000원보다는 아마 더 남을 겁니다. 한 만원 정도 남을 거예요. 28,000원을 해도. 자, 28,000원이면 저도 여기서 붙어볼 만 합니다. 뭐 제가 조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붙어볼 만 합니다. 굳이 떨어질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약 5,000원 정도의 저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32,700원에서 저는 28,000원까지 5,000원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28,000원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32,700원으로 하다가 안 되면 조금씩 가격을 다운시켜서 디스카운트를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자동과 반자동에서는 가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팔리든 말든 그냥 저의 노력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수동부터는 다릅니다. 적어도 이렇게 1페이지에서 러프하게라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판매 건수나 리뷰수 정도는 알아본 다음에 가격대도 최소 마진으로 갈 필요는 없고 적어도 한 중간 정도, 이 사람들이 올리는 한 이 정도 레버리지는 알고 있어야 저도 그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구매 대행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과 어느 정도 비벼볼 만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제품 단가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이걸 10,000원, 이분들은 이걸 12,000원, 13,000원에 팔기 위해서는 아마 하나 팔아서 많이 남지도 않을 겁니다. 많이 남아봤자 뭐 한 3, 4,000원 남겠죠? 한 3,000원 정도, 3, 4,000원 보고 남기는 건데 이 3, 4,000원도 아마 대량으로 가져와서 지금 재고를 보유 중일 겁니다.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야 이 정도가 가능할 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는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이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위탁 판매로는 절대 국내 위탁 판매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 우리는 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국내 위탁으로는. 하지만 해외 구매 대행으로는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건 상품을 이제 잘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미 가격 경쟁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도 이 정도면은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저분들은, 이 사람들은 사입이기 때문에 죽자사자 어떻게든 팔아야 되지만 우리는 잃을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실패를 해도 그냥 손해보는 건 없어요. 우리는 실패를 해도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재고를 떠안을 부담도 그렇다고 크게 목돈이 들어갈 일도 없고. 그럼 1페이지에 못 들어갔으면 못 들어갔네? 다른 제품을 하면 됩니다. 다른 제품으로 또 도전을 하면 돼요. 우리는 이미 남성 허리띠, 가죽 허리띠로는 뭐 적어도 한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할 수 있는 원가를 이런 거를 또 찾아봐서 있으면 그걸 도전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제품의 가치를 매기는 작업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자면 제품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은 첫 번째, 네이버 1페이지로 가서 가격, 제품의 분위기, 느낌, 그리고 판매 건수, 리뷰수 등을 보고 내가 낄 자리가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1페이지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면 연관 키워드 중에서 내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제품의 원가를 따져서 최소 마진과 최대 마진을 정한다. 오늘의 챕터 3의 첫 시간으로 제품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자동과 다르게 수동은 신경 쓸 부분이 훨씬 많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디테일하게 하나씩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과 가격대를 알아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네이버에 상품을 올리는 수많은 판매자들 중에서도 월등히 내가 앞설 수 있는 겁니다. 앞서간다는 건 내 제품이 다른 사람보다 팔릴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한 줄 요약. 정답은 1페이지에 다 있다. 감사합니다. 월천마초였습니다.